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5월 18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1기 행정부 때 제7대 미국 FBI 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코미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8647이라고 숫자가 새겨진 것을 포스팅을 했던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이것이 쏟아지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6이 바로 1930년대 미국에서 갱들 간의 은어로 사용되었던 살해 또는 제거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군대에서도 86이라는 번호는 바로 암살 또는 적군 제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용어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뒤에 47은 무엇이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암살하라 47대 대통령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였다가 그는 즉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포스팅을 한 것을 우연히 보고 날랐을 뿐입니다 하는데 그는 이것을 포스팅하였다 아차하고 즉시 지웠다고 하나 이것이 바로 어떤 신호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 그는 한평생 공화당으로 활동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관료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가 시작되는 2016년에 그는 나는 공화당원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커밍아웃 하였던 변절자이기도 합니다.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제임스 코미, 그는 특히 러시아 게이트 사건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감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뮬러 특검 등의 여러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싸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현직 관료로 결국은 해임까지 당했던 인물로 오늘날 가만 돌이켜보면 바이든 행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고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분명히 8647이라는 그 숫자를 나열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암살자들에게 대통령을 암살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가 국장으로 있을 때 휴버트 부시가 부국장으로 있었고 그 파일이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였지만 그겐 중요한 내용이 다 삭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암살 사건도 아직까지 미궁에 빠진 이유가 바로 부시 가문의 어떤 할아버지 덕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를 탄생시킨 이 배경에는 그들 가문이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이 휘발유값 인상은 미국이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의 일부이 되지 않았던 휘발유값을 아들인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앉자마자 2불 이상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특별조사까지 하였으나 그것이 아직까지 발표가 된 적도 없고 조사를 하였다는 결론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성 의회 의원이었던 맷 게이츠가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에 오늘 출연하여 아주 폭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표퓰리스트를 적으로 삼고 사법 카르텔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연방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법정 판결을 통하여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특통 행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견제받지 않는 사법권을 발동함으로써 위험한 권력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그동안 수많은 보수들이 포퓰리즘을 지향하여 왔고 또 대중을 위하여 그만큼 헌신을 하였으나 이들은 포퓰리즘을 적으로 삼고 보수 애국자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연방사법부라고 고문을 열었습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포퓰리스트이자 사상가는 사법입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엘리트들 중심의 사법 카르텔이 지배를 하고 있고 연방판사가 되려가면 기득권층과 연대를 해야 하고 판사 임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욱더 그 연대가 깊어진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입학사정위원회가 결국은 미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연방사법관의 거의 대부분이 하버드 출신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일개 대학의 로스쿨 입학위원회가 미국의 사법을 좌지우지하는 이 행태를 행정부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위헌적이고도 근거도 없는 일반 연방지법 판사들의 행정부 행정명령을 딴지를 걸고
테러리스트 외국 추방을 막고 있는 것을 행정부가 물러나서는 안 되고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법조차도 믿을 바가 못 되니 행정부는 행정부 고유 권한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비센테가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4월 2일 해방의 날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세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 미국을 관세 협상에서 이용하려 될 것입니다 하고, 만약에 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미국의 소매업체, 국민들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는 중요 산업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비전략적인 소비 제품에 있어서는 좀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미국인들 생활에 지장이 없게 만들겠다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일관적으로 고율이 아니고 품목과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세 협정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전략적인 관세 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의 주요 산업 생산물들이 전략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고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들을 가능한 한 다시는 희생시키는 관세 전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의약품, 철강 등은 관세 협상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해군 소속의 쇼보트가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부딪혀 지금 17명이 부상을 당하고 2명이 사망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아이슬란드를 향하여 출항하기에 앞서 연료 보급을 하기 위하여 뉴욕 브루클린으로 접근하던 멕시코 해군 소속의 쇼보트가 브루클린 다리에 충돌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의 원인으로는 바로 엔진 고장으로 인하여 모든 동력이 끊어져 항해 장치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결에 따라서 급류에 휘말린 이 함선이 결국은 브루클린 다리를 충돌하고 브릿지 위에 있던 2명은 현장에서 죽고 17명이 지금 병원에 이송되어 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멕시코 해군 생도들을 위한 훈련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훈련은 바로 아이슬란드로 가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연료 보급을 하기 위하여 뉴욕 항해에 접근하였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